위클리 리포트 8월 4주차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부터 보죠. 한국부동산원 통계고요. 8월 21일 기준입니다. 상승폭 다시 확대. 지난주까지 이제 보합. 전국이 0.04에서 0.04, 서울이 0.09에서 0.09 이렇게 보합이었는데 이번 주는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네요. 전국은 0.04에서 0.07, 수도권은 0.08에서 0.12, 서울은 0.09에서 0.14, 드디어 수도권과 서울은요, 0.0 단위가 아니라 0.1 단위로 올라섰고요. 지방도 0.02로 완벽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세도 상승인데요. 전국은 0.04에서 0.07, 수도권은 0.1에서 0.15, 서울은 0.11에서 0.15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고요. 지방도 이제 드디어 마이너스 떼고 0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매매, 전세 모두 이제 마이너스가 없고요. 다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1년 단위 통계 한번 볼까요? 1년 흐름입니다. 쭉 떨어지다가 12월, 1월 바닥을 찍고 올라가다가 6월부터는 상승폭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흐름 1년 단위 그래프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역별로 한번 보면은요.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입니다. 이제 플러스가 많아가지고요. 상승 지역이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지역 보는 게 더 빠르겠죠? 부산이 0. 마이너스 0.03. 한 달 안에 부산 또 상승으로 전환될 것 같고요. 광주광역시 마이너스 0.01 조만간에 플러스 될 것 같고요. 전북도 마이너스 0.01 조만간 플러스 되고 전남이 마이너스 0.06, 제주가 마이너스 0.05. 제주하고 전남이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이고 미분양이 무덤이었던 대구는 0.06. 그렇죠? 0.06이면 꽤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상승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사 지역이 176개인데요. 부동산원에서 상승 지역이 106개, 하락 지역이 51개. 이제 2배 차이가 납니다. 상승 지역이 점점 매주 눈에 띄게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역별로 서울, 인천, 경기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은요. 서울은 0.09에서 0.14 많이 올랐는데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신축, 인기단지, 재건축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고요. 경기도는 0.08에서 0.1인데 동두천, 광주, 경기도 광주입니다. 김포는 하락이지만 과천, 화성, 성남, 하남 지역은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조금 조정장이네요. 0.08에서 0.06 소폭 조정이 됐는데 영종도, 송도가 인천을 또 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핫 이슈 볼 텐데요. 매수 심리 24주 연속 상승이라고 나옵니다. 꾸준히 심리도 회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서울에서는 종로, 용산, 중구 같은 도심권이 92.2로 높고요. 강남, 서초, 송파, 동남권, 강남에 있는 동남권이 높습니다. 도심과 동남권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은평, 서대문, 마포, 서북쪽, 서울 서북쪽이 86, 노원, 도봉, 강북, 동북권이 87. 그죠? 강북이나 서북 지역보다는 강남권이나 도심권, 인기 지역들이 조금 더 서울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30대들, 제가 여러 번 소개드렸는데요. 30대들 주택 아파트 매입 비중이 최고치라고 합니다.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상반기 아파트 매매 중에 30대가 31.3%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상반기 20만 3,437건 중에 6만 3,683건이 30대라고 합니다. 서울만 보면 36%, 전국적으로는 31%가 30대인데 원래 전통적인 주택 구매 연령은 40에서 69세거든요. 그렇죠? 이게 결혼하고 아기 놓고 애들이 학교 갈 때쯤 이제 주택을 구입하려는 욕구가 커지면서 열심히 내 집 마련 준비를 하는데 30대들이 좀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건 일단 뭐 특례보금자리 같은 정책적인 지원 영향이 컸고요. 일단 상대적으로 무주택 비중이 높은 것도 있고 하락에 대한 2012년도, 2008년도 하락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잠깐 1차 조정이 되고 지금 다시 대세 상승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1차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에는 성공을 했는데 이게 대세 상승이 되면 7년 연속 쭉 다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7년 연속 올라가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쉬어가야 될 타이밍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리스크 관리 조금 더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어요. 우리 실거래 신고하면 7월부터 이제 등기, 왜? 허위 신고가 많았거든요. 실거래 신고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1억 아파트를 1억 5천에 허위 신고하고요. 계약했다고. 그러면 1억 4천짜리 매물이 나오면 저렴해 보이잖아요. 1억 5천보다는 1억 4천이 낮아 보이니까 계약을 하면 나중에 몇 달이 지나서 1억 5천 거래를 취소해 버리는 거죠. 이런 시장 교란 행위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7월부터 등기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실거래 확인을 하면 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데 7월까지 매매 계약 2만 532건 중에 미등기, 등기가 되지 않은 거래가 8,910건, 43.4%나 된다고 합니다. 아니, 미등기 전매는 불법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으냐? 좀 알아보면 사실은 계약하고 30일 이내에 이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 계약하고 30일 이내 신고를 하는데 등기는 언제 하냐면요. 잔금하고 60일 이내 등기 접수거든요. 법으로. 근데 계약하고 잔금까지 한 2달 정도 걸리잖아요. 결국 4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계약하고 30일 이내 신고하게 되고 계약하고 2달 정도 후에 잔금 치고 60일 이내 등기 접수하면 되니까 이런 시차가 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차는 괜찮은데 고의적으로 등기를 안 하는 경우 미등기 전매 3년 이하의 징역에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해소도 안 되고요. 절대 해소도 안 되고 시장 교란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절대 금물입니다. 음마아파트 조합장 선출. 이것도 이번 주 이슈네요. 음마아파트. 음마아파트가 이거 보면 좀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마아파트 조합장이 이제 선출이 됐다고? 어,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24년 만에 조합장이 선출됐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음마아파트가. 어, 자, 아이고. 24년 만이면 음마아파트가 1979년도에 지은 아파트거든요. 그럼 24년 만이면 거의 1900 몇 년도인가요? 1998년부터 아마 추진이 된 것 같아요. 재건축 추진이 돼서 이제 조합장이 선출됐는데 조합장이 선출됐다는 얘기는 조합 설립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니 산 넘어 산이야. 이게 언제 되려고 할까? 조합에서는요, 올해 내에 조합 설립을 인가를 받고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연 이게 될까? 택도 없습니다. 15년 걸릴 겁니다. 왜? 4,000세대가 넘거든요. 음마 아파트가. 4,000세대가 넘으면 이주하는 데만 2, 3년이 걸리고요. 공사 들어가는데 착공하고 완공되는데도 3년이 걸립니다. 그럼 이주 관리 처분이 나고 이주 완공만 6년, 7년이 걸리거든요. 그럼 2030년인데 지금 거의 관리 처분이 나도 2030년에 입주할 수 있는데 무슨 수로 이제 조합장 선출해놓고 조합 설립도 안 하고 2030년까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2040년에 입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되죠. 건축 심의 받아야 되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아야 되죠. 조합원 분양 신청 받아야 되죠. 관리 처분해야 되죠. 이주해야 되죠. 착공해야 되죠. 언제? 그러니까 상당히 긴 세월이 필요하고 상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가 가지신 분들과 또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변수들, 소송, 분쟁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15년은 넉넉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재건축만 된다면 엄마는 뭐 워낙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그 대치동의 랜드마크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긴 시간을 두고 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